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 사회적 경제 마케팅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서울신학대학의 양영희 교수입니다. 사회적 경제 마케팅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낯설기도 하고 또 딱딱한 주제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우리 짧은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무엇이며 또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갖고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현대사회는 뭐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확대, 또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굉장히 급속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 변화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영향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부의 힘만 가지고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민간, 곧 시장, 기업이라고 하죠. 시장이나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장과 비영리 조직도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정부나 시장이나 우리 비영리 조직 등 기존 우리 조직들의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변화가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할 비영리 조직, 또 좀 더 우리가 그 특정한 비영리 조직의 한 분야를 또 지칭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떻게 우리의 사회적 역할을 하느냐, 또 그 영향이 얼마나 커졌냐 하는 것을 갖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그러면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신문에서나 TV에서나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우선 사회적 기업이 그럼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긴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이죠. 그러니까는 기업이지만은 사회적,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사회적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라든지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 우리 그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일하는 그런 조직이라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기업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또 그 의미는 사회적이지만은 뭔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혼합 가치라고 합니다. 사회적이라고 하는 의미와 비즈니스가 두 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가치가 이렇게 섞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합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뭐 보게 되면 오래전부터 중세부터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기업은 미국이나 유럽, 주로 선진국에서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 또 우리가 최근에 많이 겪게 되는 뭐 환경 변화, 그 다음에 교육, 복지, 주로 공공부문의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주로 만든 데는 우리 비영리 조직들이죠. 사회적 목적을 실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그런 재정들을 좀 비즈니스를 통해서 좀 보다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결합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1997년 외환 위기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보게 되면은 많은 노숙자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실업의 문제와 이런 게 나게 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또 최근에 우리 그 고령화가 일어나면서 노인분들에 대한 그 사회 서비스
그 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 시작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 기업의 배경과 또 사회적 경제가 왜 오늘날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현대 사회가 급속히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되는데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뭐 정치 그러면 과거에는 동서냉전의 시대,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우리 지구상에 딱 둘로 갈라져서 굉장한 이데올로기 어떤 대립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종교 문제, 인종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랑 결부되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지구상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지역의 분쟁, 또 테러리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그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을 보게 되면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산이 되고,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을 조직이죠. WTO나 월드뱅크와 같은 이런 국제 조직들이 나타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향력을 크게 가지게 되죠. 뭐 다국적 기업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구글 이런 IT 기업에서부터 뭐 또 우리가 자동차 그 기업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그 한 나라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기업들의 영향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뭐 경제가 활성화돼서 보다 풍요하고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았는데, 또 한편에 보니까 잘 살게 되는 사람은 너무 잘 살게 되고, 또 기업도 굉장히 더 그 기업의 어떤 규모, 매출이 커지는 반면에 국가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어떤 개인이나 가난한 나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경제는 더 성장한다고 하는데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사회문화적인 것도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뭐 우리 에너지의 문제, 또 우리 지역 간, 국가 간 뭐 문화 교류, 또 최근에는 뭐 이게 문화적인 어떤 영향이 커지죠. 우리나라도 뭐 그 빛, 뭐죠? BTS, BTS가 굉장히 큰 영향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또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3섹터, 오늘 얘기하는 소셜 이코노미를 포함해서 NPO, 비영리 조직, NGO, 또 CSO, 시민사회 조직, 이런 제3섹터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기술 환경 변화에서도 IT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에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의 영향력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우리 모든 사람들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두돼서 자본과 노동이 이동되고, 또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인구 구조가 변화돼서 인구의 이동, 국내뿐만 아니라 뭐 농촌에서 도시로, 또 가난한 나라에서 조금 경제적인 소득이 높은 나라에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 또 가족 구조가 변화되니까 대가족에서 소가족, 이런 식으로 인구 구조가 이제 변화되는 것이 또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세계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쉽게 우리가 오고 갈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죠. 바야흐로 지금 세계는
국경 없는 세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부캐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세계화라고 하는 현상은 지금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세계화로 인해서 자본시장의 상품과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 나가고, 또 이런 각 국가가, 사회가 서로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나 사회의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는 한 국가 또 지역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결국 인종적 구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 근데 그것이 다만 인종, 여러 민족이 다양해진다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직업, 소득, 또 더 나아가서는 차별의 문제, 이런 것도 생기는 거죠. 또 인구 구조가 변화되니까 종교의 구조도 변화됩니다. 종교의 분포도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 문화적 구조도 변화되는 거죠. 여러 민족이 다른 인종에 살다 보니까 그 전통, 생활 습관, 행동 양식, 우리가 먹는 음식, 이런 문화에도 변화가 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또한 연령별 인구 분포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 다만 기대 수명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총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 구성비, 노동 생산성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다 이제 과거에 많은 사람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인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생활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그 숫자가 역전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생산을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구 계층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부양비가 높아지고 복지 비용도 높아진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피부양 인구 또 의료비가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인구 성장률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구성비라든지 노동 생산성의 문제, 또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 이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가족 구조가 변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대가족 제도였는데 소가족 제도가 되면서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이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가는데, 이제 국가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다, 사회 공헌이다, 이런 걸 하게 되는 거고, 전통적으로는 우리 비영리 조직들이 뭐 교육, 문화, 복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 다양한 현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힘만 갖고는 안 되니까 기업이나 비영리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특히 비영리 조직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비영리 조직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숫자도 많아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 비영리 조직이 성장하면서도 또한 이제 비영리 조직이 가지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더 필요하고 공간도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 조직도 이런 자기네들이 하기 위한 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거고, 보다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주제가 사회적 경제와 마케팅인데, 비영리 조직이면 어떻게 하면은
그 필요한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겠는가? 전통적으로 비영리주의는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기부금 이런 것이 많이 그 비영리주의라는 재원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기업과 같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생각해 보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이 사회 문제를 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또 이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이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노력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비영리 조직들 간에도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모금을 할 때도 경쟁을 하고, 서비스 할 때도 경쟁을 하고, 더 나가서는 뭐 일반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하고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뭐 건강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 이런 데는 영리 비영리주의 같이 경쟁하는 현상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런 일을 하는 비영리 조직 중에 최근에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기업이나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지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더 잘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또 공공조직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부닥쳤다. 공공조직의 서비스 능력에 한계에 부닥쳤다. 사회 문제는 확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부 서비스에 불만족을 갖게 된다. 이런 이제 측면들이 생겨나면서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의 원천적인 한계,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실패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기업들이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사회 문제 해결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뭐 아시는 대로 기업은 본래 목적이 이윤을 창출하고 또 그것을 또 기업으로서도 지속 가능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어떤 뭐 재화를 공급한다든지 고용을 한다든지 하는 면에서는 뭐 공공성을 지니고 있지만, 근본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시 그 기업의 역할은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비영리조직이 필요한 거고, 또 기업은 또 기업대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경제가 위기에 온다, 경기가 공황에 이른다,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공공재의 그 어떤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실패가 되게 되는 거죠. 경제 공황 그러면은 뭐 기업이 자발적으로 잘 하도록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걸 통해서 좀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경제 활동이 우리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 경제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죠. 1929년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이 됐고, 1973년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세계 경제 큰 위기가 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 역시 1997년 12월 달에 외환 위기로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되는, 자, 이렇게 시장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해 줄지 알았습니다만은, 기업도 시장도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기업이 경제 공황뿐만 아니라 그 성격상 그 경제 행위가 모든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것을 우리는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요. 경제 주체들에게 주는 어떤 특정인들의 외부 효과, 거기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은 경제 주체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유인책, 뭐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또 뭐 기업이 하는 일을 뭐 여러 가지 뭐 제도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감시하는 그런 뭐 그 우리 억제책이 될 수 있겠죠. 환경 같은 문제, 뭐 노동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이제
이제 좀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보게 되면 지역사회에 공장이 들어서면은 뭐 고용이 창출되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발생하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지만은 반대로 공장을 가동하니까는 공해가 발생하더라. 큰 기업이 들어오니까 교통이 혼잡되다. 이런 또 부정적인 외부 효과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행위 그 주체와는 상관없이 다른 혜택이나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의 경제 활동과 관계없는 것을 우리는 공공재라고 하는데요. 소비 활동에 있어서 모든 것은 경쟁을 하죠. 서로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조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시장 경제의 기제가 공공재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여러 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아마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여러분이 이용하는 도로, 또 우리가 다리, 또 우리가 바다에 가면 등대, 또 뭐 이런 산에 가면 공원, 이런 게 이게 다 공공재입니다. 이 공공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느 한 사람이 소비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설악산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보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왔다 그래서 큰 여러분에게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이렇게 다리를 건너갈 때 다리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등대 같은 경우는 등대를 이렇게 바닷가에서 아무짝에 부닥치지 말라고 이렇게 비추는데, 그 비추게 되면은 어느 특정한 배에만 비출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비추게 되면은 모든 배들이 그 등대에 우리가 또 동네에 가게 되면 가로수 등불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로수나 등대를 보게 되면 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그 세금을 낸 사람한테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죠. 거기에는 무임승차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배제 불가성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시장 기제로 우리가 어떻게 조정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